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맥심 기관총 얘기를 했잖아요. 기관총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기관총에 쓰이는 그 많은 화약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혹시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누르셨죠? 시작할게요. 인류는 총포가 발명된 세기부터 전쟁에서 대량의 화약을 소비해왔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포탄과 총탄에 쓰이는 화약의 양이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그 화약이 그냥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화약이란 건 초석, 숯, 황을 혼합해서 만들어요. 초석은 질산칼륨을 뜻하는데 강력한 산화제 작용을 해요. 숯은 질산칼륨에 의해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와 열을 만들어내죠. 황은 저온에서도 쉽게 발화해서 폭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비율에 맞게 조합하면 펑 하면서 폭발하는 화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흑색 화약이라고 해요. 연기나 찌꺼기도 많이 나와서 자동 연발로 발사되는 무기엔 적합하지 않고 습기에도 약해서 쓰기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1884년에 맥심 기관총을 만든 하이런 맥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화약을 개발합니다. 연기도 덜 나고 안정성도 높고 습기에도 강했죠. 현대소총 탄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화약을 무연화약이라고 하죠.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스, 나이트로구아니딘 이런 물질을 기본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흑색 화약과 무연화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질소예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똥이랑 오줌이요. 여기에 들어있는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쉽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똥이 많이 섞여 있는 흙이나 오줌을 끓여서 질소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에요. 화약이 발명된 게 9세기 무렵인데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창과 칼로 전쟁을 했던 이유는 화약의 희소성 때문이죠. 그런데 19세기 무렵부터 유럽의 열강들이 대량으로 화약을 쓰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대량으로 질소를 얻을 수 있는 소스를 찾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구아노가 뭔지 아실까요? 강우량이 적은 건조지대에서 새들의 배설물이 퇴적되고 응고돼서 암석처럼 단단해진 물질이에요. 여기에 질소랑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남미나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에서 주로 발견되죠.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을 비료로 사용하면 농사가 엄청 잘 된대요. 그 질소를 이용해서 화약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아노가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쟁탈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일찍부터 식민지를 많이 얻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질소를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식민지를 많이 얻지 못한 독일은 값싸게 질소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손에 넣지 못하는 거죠. 이 얘긴 곧 군사력에서도 뒤처진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독일은 아주 무서운 나라죠. 비스마르크가 일찍이 이렇게 얘기하죠. 식민지 대신 화학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과학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하버라는 화학자가 1909년 공기 중에서 질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해내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에서, 우리는 공기하면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공기의 산소는 21%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공기의 78%는 질소로 되어 있어요. 공기는 사실상 무한하니까 무한대의 질소 공급이 생긴 거고, 1차 대전 동안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 못지않은 화학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죠. 이걸 개발한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벨 화학상도 받았어요. 사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화약을 만들 목적으로 질소를 공기 중에서 추출한 건 아니죠. 원래 목적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이걸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공기 중에 합성한 암모니아에서는 질소가 쉽게 추출되거든요. 비료 제술 기술이 군사적으로 바로 이용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지나친 독일 애국자였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혈통보다는 자기가 독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독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화학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역사적 비난은 받지 않았을 텐데, 과학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최초의 화학 무기를 생산하게 돼요. 이 무기가 이프루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프루 전투편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하여간 이런 놀라운 기술 개발로 하버는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손에 넣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부인도 같은 화학자였는데, 하버가 개발한 화학 무기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걸 보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해요. 하버 자신도 그토록 독일에 충성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박해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수용소에서 같은 유대인을 해치는 데 사용한 가스가 자기가 개발한 치클론 B였대요. 참 뭐라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한 인생이었네요.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이 세 가지 꼭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